네, 사건엔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0대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지난달 강남에서요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 그 장면을 또 직접 생중계를 해서 충격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 그렇습니다. 학부형이나 부모님들, 특히 예. 전국적으로 청소년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 뉴스였고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0분쯤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인데 이게 19층 빌딩입니다. 예, 예.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이제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예. 이 10대 여학생이 추락해서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모의하고 추락 직전까지 이제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죠. 경찰 조사 결과. 예, 예. 10대 여학생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요. 전 예.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이런 상황을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이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예. 오후 2시 10분쯤에 현장으로 출동을 했죠. 옥상에 진입을 했으나 이미 여학생이 투신한 뒤였습니다. 예. 수사 결과 추락 당시 현장에 남성이 있었는데 예. 이들은 이제 요즘 그 말썽이 한참 나는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모의했다. 예.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경찰에서는 그 해당 여학생과 이제 식사 중에 대화를 했었다. 모의를 했었지만 근데 여학생이 실행을 재촉을 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은 도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사건이 났을 때요. 그 사건이 났을 때 백 팀장이랑 같이 이 사건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 이걸 좀 드러내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다루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비슷한 일이 어린이날 새벽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루게 됐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이제 그런 방금 이승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거는 경각심을 주고 또 주의하고 서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예. 지난 5일이죠. 어린이날 오전 4시경, 그러니까 새벽 4시경에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이 10대 여학생으로 밝혀졌는데 예. 두 명이 역시 똑같은 형태예요. SNS로 생중계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한남대교 북단에서 이런 시도를 했죠. 예. 여자 여학생 두 명이 이제 난간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이제 동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과 소방이 즉시 출동을 해서 예. 이 여학생 두 명을 경찰이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에게 인계 조치를 했는데 그 장소에는 역시 성인 남성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져가지고 그 지난달 16일 날 이 19층 빌딩에서 이제 극단 선택을 생중계하면서 했던 10대 여학생의 영향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이게 뭐예요, 팀장님? 이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이제 소위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아하. 이 우울증 환자들, 소위 말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한우들이 예. 이제 서로 위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의지하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굉장히 좋은 방향의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결국 이런 그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하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미성년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 성착취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우울증 환자들 한우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이걸 극복하는 이런 모임이에요. 사실은 객관적 밖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트죠. 예. 근데 말씀하셨는데 성착취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 우울증 갤러리가 이제 범죄 원상이라는 증언인데요. 예. 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그 성인들이 실제로 이 불법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착취를 하거나 하는 건데 예. 대개 이제 대상자가 장애인 미성년자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 거죠. 실제 사례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그 여성이 나이가 예. 많지 않은 여성인데 예. 이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에게 이제 강제 추행을 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모임에서 피해자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술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예. 근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은 상당히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가 강제 추행죄로 입건되기도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예. 한 미성년자는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 예. 각기 다른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에게 9차례나 이 예. 성폭행을 당했는데 역시 수법이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서 이 사실은 15세 미성년자인데 이런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인데 제가 굉장히 또 끔찍하고 이 놀랬던 거는요. 예. 이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 그러면 굉장히 그 일타 강사라든가 유명 강사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온 이 일타 유명 강사가 수학 강사였는데 예. 여학생을 상대로 뭐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예. 그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통비주로 20만 원을 주고 이 성관계를 해서 이게 적발이 됐는데 자기는 대가성이 없었다. 이 결국은 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범죄, 소위 피해자하고 이제 신뢰관계 형성해서 심리적 지배 후에 성착취를 하는 게 이제 보통 그루밍 성범죄 내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한편에서는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약한 면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범죄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예. 나중에 그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요. 예. 어쨌든 이 갤러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 이제 성인 남성들인데 예.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미성년자 뭐 10대에서부터 10대 후반이라든가 또 20대 여성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내지는 예. 어떤 극복할 방법이 없나 이런 그 의지로 들어오는 건데 예.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뭐 기댈 곳이 없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감성적으로 예. 약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뭐 가스라이팅하거나 뭐 그루밍을 하거나 뭐 라포 예. 형성해가지고 이런 그 심리적 지배에서 성착취를 하는 이런 지금 온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먹잇감 성인 남성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팀장님 말씀하신 그 가스라이팅 또 네.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성착취하고 뭐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N번방인가요? 그럼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이거? 조주빈이 주범이었던 N번방 사건하고 유사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스라이팅 수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의지할 데가 없는 이 미성년 피해자들을 심리적 지배하에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하면 구루미 형태로 지배를 해서 성착취를 하죠. 성착취. 그래서 예.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뭐 성착취물 사진 같은 걸 수십여 차례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악한 행동을 하는데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이제 채팅방을 몇 시간 단위로 삭제를 예. 하면서 이 성착취 범행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N번방 그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이 우울증 갤러리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이걸 지금 그 굉장히 좀 폐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우울증 갤러리 폐쇄가 어려워지게 돼 있었어요. 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날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경찰에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경찰로부터 이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그 게시판 차단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 이 심의 특위위원들 9명 중 5명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제 4명이 사실은 시정 여부 의견 정도로 내서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 이 차단해야 될 그 게시물이 많지 않고 예.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그런 효과가 훨씬 크다. 아. 이렇게 돼서 결국은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가 폐쇄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위로를 받는데 또 일부 몇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제가 이제 구성원들을 들여다보니까 학계나 법 쪽에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전문가적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 이분들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요소가 그럴 수밖에 있습니다. 없겠죠. 예. 사실 저희도 이 프로그램 이 사건 다루는지 여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먼저 잠깐 드렸지만은 네. 먼저 이 특히 극단적인 선택에서 벌어지는 모방 선택이라는 거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저희가 애써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팀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이런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보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2019년 서울대 의대가 발표한 그 자살 실태 이 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자살 시도자 134명 중 거의 한 18% 정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의 영향을 받았다. 예. 이렇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영향에 이제 그 자살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가 있고요. 지금 문제는 네. 뭐냐면요.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라고 아시죠?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제일 높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30여 명이 극단 선택을 하는데 예.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1만 5천여 명이 연간 자살로 사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극단적 선택 통계 같은 거는 사실 지금 성인은 하락 추세인데 예. 앞에 좀 다뤄주신 청소년의 극단 선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학업이나 능력주의 현상 이런 게 이제 결국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자살 유해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자살 방조라든가 이런 게 한 2만여 건이 지금 예. 검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걸 자극을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방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에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건 예. 이런 부분들을 모른 척하고 그다음에 분석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예. 여기에 대한 관리라는 감독도 안 하게 되고 경각심도 없어지면서 예. 결국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모방 범죄가 결국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을 계속 크게 이루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개몽하고 홍보하는 형태의 보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특히 10대 어린 청소년들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또 어디서든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사실 우리가 지금 마약 사범이 유엔에서 정한 예. 마약 청정국이 2015년 이후에 이미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범정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 오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의 신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 청소년들이 극단 선택에 내몰린다고 하는 부분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론이나 저널리즘 보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우울감이 있거나요, 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요, 또 주변에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곳이 맞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도 있고요, 24시간 전문가 항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또 도움 요청하십시오.